사법 리스크 고조, 조국, 검찰을 또 공격. 이 재판 소식, 법조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법 문제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조사에서도 서면 기능 행사를 가능하실까요? 고 김문기 처장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 진짜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본인을 변호해서 정치권에서 이 논란이 거셉니다. 안면인식 장애요? 김용전 부원장에게 직접 신문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상대가 날 기억해도 나는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일 곤란한 경우는 저 아시죠다, 맞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지 않느냐라고 하자 김용 부원장이 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원래 사람 잘 못 알아본다. 안면 인식 장애 있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라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안면 인식 장애. 김용주 의원님. 네. 안면 인식 장애라 하면 그 상대를 잘 못 알아보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방금 보고 또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예.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안면 인식 장애가 된다면 앞으로 AI의 기능이 안면 인식 장애 때는 그 무질서가 오는 거죠. 도저히 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인데 AI요? 예. 만약 정치인들이 만약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큰 정치인의 약점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사람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정치적 선배들 보면은 정말 기억하지 못할 것까지 기억하는 선배들 많이 계세요. 옆에 전재수 의원도 예. 뭐 세세한 거 다 많이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뭐 구포부터 뭐 예.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저씨 다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많이 명함을 뿌리고 악수하면서 저 알죠 했을 때 모를 수 있는 정치인하고 예. 매일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자기 부서 혹은 자기 시의 핵심적인 과장들하고 그것을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길거리에서 명함 인사하면서 네. 만나는 일반 유권자랑 네, 네, 본인에게 업무 보고도 한 주요 부처 책임자를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이 네. 보러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하루에 한 5명 면접을 그러니까 보고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계셨을 네, 때. 혹은 뭐 민원도 5개씩 옵니다. 그때마다 예. 제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 전화에는 민원 이름을 적어놔요.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예.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다는 건 역으로 보면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 대단한 역량이다. 여당에서는 당장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운운하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같은데 들어보시죠.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인식장애라니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분리할 때는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적 기억이 면죄부를 위한 맞는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대표의 모르쇠 전략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구차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변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먹힐까일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다는데 이 재판에서 지금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안면인식 장애 요 거론이 도움이 될까요? 무수히 많은 재판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히려 악영향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장 자체 상식적이면 예. 그럴 수 있다 하겠죠. 그런데 정치인이 안면식장인데 그걸 설명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명함을 70명, 80만 장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이제 알아볼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선거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저 아시죠 하면
사실 기억 안 나죠. 명함 뭐 수없이 많이 돌리고 악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안면 인식장애가 아니고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만약 이재명 대표 정말 안면 인식장애 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 가서 신체 감정 받아야죠. 한 번 더. 네, 신체 검증 한 번 더 봐야 된다. 예. 지난번 신체 감정 한번 받았습니다만. 예, 그때는 이제 김부선 안면 씨- 인식장애 건 아니었죠. 그건 이제 신체에 관한 거지만 네. 안면 인식장애는 이제 정신적인 거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는데 너무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009년도부터 리모델링 관련 협회 일을 해왔어요.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시장 됐고 특채했잖아요. 예. 특채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이력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문기 차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출장도 같이 갔잖아요. 그걸 직접 보고하고 예. 그런 행동도 했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장을 갔잖아요. 해외 출장을. 그것도 한 10일 정도까지 출장 갔단 말이에요. 호주. 네. 같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10일 동안 같이 밥 먹잖아요. 거기다 골프 쳤어요. 골프를 쳤는데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골프까지 쳤는데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선거를 많이 치르고 밑에 캠프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인식장애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죠. 예. 김광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한당에서 지근거리에서 이 대표의 어떤 평소 그걸 보셨을 텐데 평소에 이제 좀 잘 불특정 다수를 인식을 못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기억 못하냐 이걸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선거법 법률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잘 안다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해버리면요 백날 당선되더라도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조사받아야 되죠. 재판받아야 되죠. 이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에 질의회신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치적 언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이게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저는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텔레비 나가가지고 예. 기자와 앵커와 질의응답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잘 기억하느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거든요. 선거 과정 중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손해만 봤다. 나중에 봤더니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또는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심에 오히려 유죄가 인정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허위로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뭐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이 늘 선거법 위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소, 이 재판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기소였고 예. 무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억하냐 못하냐 가지고 사법적 기준과 잣대로 재단을 한다, 판단을 한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사법적으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를 이제 당내에서 보셨을 때 특별히 뭐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더 기억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어떤 특징을 이 대표가 재판에서 언급한 수준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저도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얼굴 잘 기억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저도 아주 경쟁력 있게 뭐 잘하는 정도는 아닌데 네. 가능하면은 기억을 잘하려고 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람을 만났는데 이전에 한두 번 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뭐 나를 한두 번 봤는데도 기억을 못 하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죠. 그 만약 기억 못 알아보면 또 바로 지역에서 봐라 전재수 그렇습니다. 예. 공포시장에서 반갑게 인사해놓고 모른다. 소문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억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 기억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우사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처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기억을 해야 안면인 식장의 되는데. 발언은 좀 공감할 수 없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기억 못하는 것 때문에 예. 이게 지역 활동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말 못할 고민이기도 하죠. 뭐 잘한다면 한두 번 보고서 바로바로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리할 때마다 모르쇠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유동규와의 통화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2021년 12월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지난 1월 쌍방울 인연은 내의사입인 것뿐이다 라는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모르쇠 발언이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감 당시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유동규 관련 모르쇠 발언을 이렇게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아니 기억이 안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만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제가 그 사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그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배신감을 거예요.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여하튼 저의 선거를 도와주고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일선 공무원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사님이 얘기죠. 유동규 씨 인사권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제가 네, 그거 언론을 제 통해서 잘못이죠. 봤는데 네, 네, 왜 말이 제가 조금만 달라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심상정 의원이 당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왜 배신감을 느끼냐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던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건데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안면인식장에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이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큰 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수했던 걸 뒤에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고 잡아뗄 때는 그 모든 일체의 연관성,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큰 범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이었습니다. 예.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본부에 좀도둑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화당에서 파견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닉슨이 시키고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닉슨이 그 좀도둑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걸 첫 가정을 부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거짓말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임했죠. 예, 유동규도 모른다 그러고 네. 뭐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건 당군일에 자기가 최대 취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장동의 일부 그 뭡니까 그 대천화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곳에다가 수만 배 당군일의 최대 수익률을 올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을 줄 알고 이 엉뚱한 안면인식장애 같은 참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에서 결코 유리한 증거로 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거짓말. 본인이 이 한때 당군일의 최대 취직을 했던 말을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당군일의 최대 수익률로 가게 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김문기 처장입니다. 이 김문기 처장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자신을 오히려 무슨 그 모르는 사람인데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여서 그래서 결국 비극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그 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은 결코 막을 수가 없고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한 정치인이 파탄날 것이고 또 이런 거짓말이 용납되면은 나라 자체의 신뢰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이 거짓말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기자 출신 최영두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